합격선부터 살펴볼게요.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선은요, 2024학년도 기준 교과전형 50%급 평균은 2.19, 70%급 평균은 2.29 등급입니다. 종합전형 50%급 평균은 2.88 등급이고요. 70%급 평균은 3.02 등급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50%, 70% 컷을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모집 인원이 10명일 때 최종 등록자 10명 중 5등인 학생의 성적이 50% 컷이고요. 10명 중 7등인 학생의 성적이 70% 컷입니다. 주요 학과들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대학에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종합전형의 50%, 70% 컷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민대의 경우에는요,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024학년도 기준 교과전형 98.51%, 종합전형 92.16%이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입결을 볼 때 통상 50%, 70% 컷을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만 우리 지금 입결을 살펴보시면 학생부 교과전형 경영학부랑 임산생명공학부 뭔가 조금 낫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해당 학과들은 2024학년도에 펑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2024학년도 입결만 보고 지원하시면 위험하고요. 실제 3년치 입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때요? 차이가 꽤 크죠?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실제 평범한 일반고 합격선을 보면 다음과 같이 펑크가 났던 경영학부와 임산생명공학과 교과 전형을 제외하면 대학 발표 등급과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합격선만 알면 끝일까요? 합격하려면 당연히 전형 특징까지 알아야겠죠. 교과 전형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학생부 교과 전형 전형명은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고요. 전형 방법은 교과 100%, 그러니까 내신 100%로 선발을 하고요. 최저는 인문계열은 국수형 사과탐 중 2합 6이고요. 자연계열은 국수형 과탐 중 2합 6입니다. 평범한 교과 전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내신 100%로 선발하고 최저 학력 기준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문계열의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2025학년도 기준으로는요, 2합 5로 설정돼 있던 최저 학력 기준이 2026학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2합 6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저가 완화가 되면요, 기존에는 내신은 높지만 최저가 부담스러워서 지원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지원도 하고 실제로 합격까지 하면서 입결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제 인문계열 준비하는 친구들은 전년 대비 입결이 소폭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대 인문계열 최저가 2합 6으로 완화가 되면서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이 소위 국숭세단이라고 불리는 라인의 최저 학력 기준이 어때요? 다음과 같이 2합 6으로 모두 동일해졌습니다. 내가 국숭세단 라인의 교과 전형을 생각 중이다? 이제 2합 6을 생각해 주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반영교과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학생들이 많습니다. 쌤, 제가 국수형사는 주요 교과목이라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다른 교과목은 신경을 안 써서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 학생들에게 국민대 교과전형이 기회 요인입니다. 자, 국민대 교과전형 반영교과를 살펴보시면요, 인문계열은 국수형 사, 자연계열은 국수형 과를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주요 교과목과 다른 과목의 격차가 커서 주요 교과목을 활용하는 교과전형을 찾고 있다? 그러면 국민대학교가 기회 요인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과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내가 최저를 탐구로 맞추겠다라는 학생들 분명 계실 텐데, 국민대 자연계열은 과탐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국민대 종합전형의 전형명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100%, 그러니까 생기부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최저는 없습니다.
국민대 종합전형의 포인트는 한 가지인데요. 2025학년도까지 국민 프런티어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2개의 종합전형을 운영을 했지만 올해인 2026학년도부터는 국민 프런티어 단일 전형으로 운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2025학년도 기준 369명을 선발하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폐지를 하고요. 2026학년도 국민 프런티어 단일 전형으로 선발을 하면서 모집 인원도 2025학년도 454명에서 26학년도 68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될 점은 무엇이냐 하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면접이 없는 서류 100% 전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국민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데 내가 면접이 자신 없었다? 그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국민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면접이 필수라는 것을 꼭 알고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자, 우리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 학생들은 국민대 교과 전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최저의 특이사항들이 좀 많았으니까 이걸 잘 체크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최저 2합6을 내가 충족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미리미리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은 최저 완화됐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입결이 소폭 상승할 수 있는 만큼 과거 입결을 좀 보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 자연계열 지원할 학생들 과탐으로만 최저 맞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최저로 탐구 맞추려고 고려하는 학생들은 과탐 필수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반영 교과목에서는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자연계열은 국수영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주요 교과목에 큰 강점이 있다?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의 학생들은 종합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종합전형이라고 성적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2등급 때 진입을 목표로 성적 상승이 필요하고요. 국민대 종합전형의 특이사항은 하나였죠. 국민 프런티어 전형 하나로 선발한다는 거.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민대 종합전형을 고려 중이라면 면접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격선부터 살펴볼게요.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선은요. 2024학년도 기준 교과전형 50%급 평균은 2.20, 70%급 평균은 2.29등급입니다. 종합전형 50%급 평균은 2.78등급, 70%급 평균은 3.00등급입니다. 주요 학과들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대학에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종합전형의 50%, 70% 컷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고 합격선은 어땠을까요? 평범한 일반고에선 다음 등급 대학생들이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일반고 합격선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합격선만 알면 끝일까요? 합격하려면 당연히 전형 특징까지 알아야겠죠.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전형명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요. 전형 방법은 교과 100%, 쉽게 말해 내신 100%로 선발하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 경상,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학부는 국수, 영, 탐구 중 2합 6이고요.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중 2합 6인데 대신 자연계열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수학으로 최저를 맞추신 분들은 미적 기하 중에 택해 주셔야 되고요. 탐구 과목으로 맞추려는 분들은 과학 탐구가 고정인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반영 교과는요. 인문 경상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교과에 속한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에 속한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 학부는요. 가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교과에 속한 전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 과학 두 교과 모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내신 100%의 최저가 있는 평범한 교과 전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가셔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는 올해 최저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2025학년도까지 2합 5회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했다면 올해는 2합 6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최저가 완화되면 당연히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내신은 높은데 최저를 못 맞춰서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게 되면서 통상 합격선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가 완화되면서 입결이 소폭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교과 성적 가중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표를 살펴보시면요, 인문 계열은 국어 영어, 경상 계열은 수학 영어, 그리고 자연과 자전은 수학의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내신 등급이더라도 인문 계열이라면 국어 영어 성적이 우수한 친구가 더 유리하겠죠. 따라서 내가 숭실대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면 내가 지원할 계열의 가중치가 높은 과목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미리 대비해주세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숭실대 교과 전형은요, 내신 100%의 최저 2합 6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두 번째, 최저가 작년 2합 5에서 올해 2합 6으로 완화가 돼서 입결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독특하게 교과별 가중치가 존재한다. 따라서 같은 등급이더라도 가중치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가 이걸 알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합전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종합전형 전형명은 SSU 미래인재 전형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그러니까 생기부 100%로 3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 면접 50%를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겠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숭실대 종합전형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서류평가 반영 비율입니다. 2025학년도 기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숭실 역량 세 가지의 역량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자, 그럼 학업 역량은 무엇이냐? 3년간의 교과 성적은 어떠한지, 학교별 발전 정도가 어떠한지를 체크하고요. 진로 역량에서는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주도적인 노력을 했는지, 내가 지원 전공 계열 관련된 탐구 과정과 노력은 어떠한지,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는지, 해당 교과목의 학업 성취 수준은 어떠한지를 체크합니다. 자, 마지막 숭실 역량인데 숭실 역량은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공동체 역량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보여준 의사소통 역량 및 공동체 역량이 어떠한지, 그리고 출결 봉사에서 보여지는 성실성은 어떠한지를 평가합니다. 이 세 가지 역량의 평가 비율을 살펴보면요, 학업 역량이 20%, 진로 역량이 50%, 숭실 역량이 30%로 진로 역량의 평가 비율이 무려 절반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같은 내신 등급이더라도요, 진로 역량에 강점이 있는, 다시 말해 진로 탐색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들을 한 학생, 전공 계열 관련된 탐구 활동이 우수한 학생,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을 다수 이수한 학생, 그리고 해당 교과목의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면접 반영 비율입니다. 아까 보셨겠지만은 숭실대 면접 반영 비율은 무려 50%입니다. 자, 근데 이게 실제로 비슷한 라인인 국숭세단 라인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어떤가요? 국민대 30%, 세종대 40%, 단국대 30%, 근데 숭실대는 50%를 반영해서 가장 높은 면접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면접에 강점이 있다면 내신과 생기부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숭실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전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최저 없이 1단계 생기부 보고 2단계 면접까지 합쳐서 선발하는 종합전형이구나. 자, 근데 이 면접 반영 비율이 50%로 국숭세단 라인 중 가장 높은 편이구나. 마지막, 생기부를 평가할 때 진로 역량을 무려 50%를 평가해서 진로 역량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자, 우리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 학생들 교과 전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가 2합 5에서 6으로 완화됐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입결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거 입결을 보실 때 보수적으로 활용해주세요. 그리고 계열별로 가중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당 계열 가중치가 유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 학생들은 종합전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대신 종합전형이더라도 우리 2등급 후반까지는 성적을 올리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류평가 반영 비율의 진로 역량 비율이 절반이나 차지하니까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진로 역량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면접 비율이 국승세단 라인 중 가장 높은 50%라고 말씀드렸죠. 해서 면접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기회 요인으로 활용 가능하니 이 점 기억해 주세요. 합격서부터 살펴볼게요.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서는요, 2024학년도 기준 교과전형 50%급 평균은 2.06, 70%급 평균은 2.20 등급입니다. 종합전형 50%급 평균은 2.59 등급, 70%급 평균은 2.75 등급입니다. 주요 학과들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대학에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종합전형의 50%, 70% 컷은 다음과 같았고요. 실제 평범한 일반고에서는 다음 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했습니다. 합격서만 알면 끝일까요? 합격하려면 당연히 전형 특징까지 알아야겠죠. 자,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교과 100%, 그러니까 내신 100%로 선발하고요. 최저는 인문, 자연계열 모두 2합 6입니다. 교과 반영 방법은 인문계열은 국수형사, 자연계열은 국수형과입니다. 우리가 세종대학교 교과 전형에서 포인트로 눈여겨봐야 될 것은 26학년도 모집 인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곧 26학년도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될 텐데 이때 모집 단원별 모집 인원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인 25학년도에 시행계획 기준에는 자유전공학부가 없었습니다. 근데 25학년도 모집 요강이 넘어오면서 갑자기 자유전공학부가 생겼는데 무려 223명을 뽑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행계획 수는 막 20명, 10명씩 뽑았던 학과들이 실제로는 1명, 2명씩 선발하면서 모집 인원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럼 26학년도로 넘어와서 지금 공개되어 있는 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는 현재 자유전공학부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곧 공개될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자유전공학부가 생기고 실제 다른 모집 단위들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6학년도 모집 요강에서 모집 인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종합전형입니다. 세종대학교 종합전형은 2개의 전형을 운영하는데요. 세종창의인재 면접형과 서류형 2개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창의인재 면접형부터 살펴보면요. 1단계에서 서류 100%, 그러니까 생기부 100%로 3에서 4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를 반영합니다. 최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다면 첫 번째는 서류평가 방법입니다. 25학년도 기준으로 학업 역량 25%, 진로 역량 45%, 창의융합 역량 20%, 공동체 역량 10%를 평가하는데요. 이때 평가 비율 중에 진로 역량이 45%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세종창의인재 면접형의 서류평가에서는요, 지원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을 다수 이수하고 해당 교과목 성적이 우수한 학생, 교과, 비교과 영역 전반에서 전공 및 진로 탐색 활동 노력이나 탐구 과정이 우수한 학생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면접 반영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5학년도 30%에서 26학년도 40%로 10%가 증가했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소폭 확대됐다. 그래서 내가 면접에 강점이 있다? 희소식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세종창의인재 서류형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창의인재 서류형은 서류 100%, 그러니까 생기부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최저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는 이제 서류평가 방법인데요. 면접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위주로 살펴보면은, 자, 25학년도 기준 학업 역량이 45%, 진로 역량이 25%, 창의융합 역량 20%, 공동체 역량 10%를 평가하기 때문에 면접형과 뭐가 바뀌었나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의 평가 비율이 바뀌었죠. 그래서 서류형은 평가 비율 중에서 학업 역량이 45%로 가장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 내신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고 교과 관련 탐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학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 종합전형을 정리를 해보면요. 세종창의인재 면접형과 서류형 2개 전형으로 선발한다.
그리고 세종창의인재 면접형은 면접이 존재하고 진로 역량 평가 비중이 높다. 세종창의인재 서류형은 면접이 없고 서류 100%로 선발하고 학업 역량 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전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2등급 초반에서 2등급 초중반 학생들 교과 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저가 있으니까 최저 충족 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뭐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모집 인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26학년도 모집 요강이 나오면 반드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 학생들은 종합 전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신 종합 전형이더라도 2등급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성적 꼭 올려주시고요. 면접과 진로 역량에 강점이 있다면 내가 세종창의인재 면접형을, 그리고 학업 역량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세종창의인재 서류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합격선부터 살펴볼게요.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선은요, 2024학년도 기준 교과전형 50%급 평균은 2.30등급, 70%급 평균은 2.42등급입니다. 종합전형 50%급 평균은 2.89등급, 70%급 평균은 3.03등급입니다. 주요 학과들의 경우엔 어땠을까요? 대학에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종합전형의 50%, 70% 컷은 다음과 같았고요. 실제 평범한 일반고에서는 다음 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일반고 합격선까지 살펴봤는데 합격선만 알면 끝일까요? 합격하려면 당연히 전형 특징까지 알아야겠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고요. 전형 방법은 교과 100%, 다시 말해 내신 100%로 선발하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2합 6입니다. 자, 교과 반영 방법은 예체능학과를 제외하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영수사과로 반영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신 100% 반영하고 최저 있는 평범한 교과 전형인데, 올해 단국대 교과 전형에는 핵심적으로 봐야 될 큰 전형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교과 반영 방법의 변화입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변화했는데요. 첫 번째는 25학년도까지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국수영사, 국수영과 국수영사과로 나뉘던 교과 반영 방법이 예체능 제외 국수영사과로 모두 통일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교과별 반영 비율의 폐지입니다. 단국대는 독특하게 교과별 반영 비율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내신 등급이더라도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자연계열은 영어,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더 유리하게 평가받았는데 이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올해 단국대 교과 전형은 다른 교과 전형처럼 평범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진로 선택 과목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이 상위 3과목 반영해서 전 과목으로 바뀌었고요. 성취도 B를 평가하는 환산 등급이 2등급이 아니라 3등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는 할 필요가 있고 혹여나 B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가져갑시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국대는 종합전형 2개를 운영하는데 먼저 DKU 인재전형 면접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면접형에서는요, 서류 평가 방법을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2025학년도 기준으로 학업 역량 35%, 진로 역량 45%, 공동체 역량 20%로 선발합니다. 학업, 진로, 공동체가 뭐냐? 우선 학업 역량은요, 해당 학생의 성적은 어떠한지, 또 이 성적이 오르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또 학업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하고요. 진로 역량은요, 지원할 전공 계열에 맞는 교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는지,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이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전공 계열 관련 활동 경험이 어떠한지를 평가합니다. 마지막 공동체 역량은요, 공동체 내에서 책임감을 갖고 규칙을 준수했는지,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및 의사소통 능력은 어떠한지를 평가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진로 역량을 45%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평가하긴 하지만 학업 역량 역시 35%로 진로 역량이랑 큰 차이가 나지도 않고 이 두 역량 합치면 무려 80%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업, 진로 모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전반적인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5학년도 기준 108명에서 2026학년도 199명으로 91명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죠. 대부분의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이 증가했고, 특히 인문 계열 중에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미인문학과의 모집 단위는 2025학년도까지는 면접형과 서류형 모두 선발했다면 올해는 면접형에서만 선발하고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면접형의 경우에는요, 전형 전반의 모집 인원 증가로 인한 입결의 소폭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류형입니다. 서류형의 전형 방법은요, 서류 100% 그러니까 생기부 100%를 선발하고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자, 서류형도 우리가 서류평가 방법을 살펴보면요, 학업 역량 45%, 진로 역량 35%, 공동체 역량 20%로 선발합니다. 면접형이랑 학업 역량, 진로 역량, 평가 반영 비율이 바뀌었네요. 학업 역량이 45%로 많지만 진로 역량도 35%로 많이 차지한다. 그리고 두 역량을 합치면 80%다. 따라서 면접형을 준비하건 서류형을 준비하건 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은 둘 다 신경 써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자, 해서 단국대 종합 전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DKU 인재 면접형 서류형 두 개 전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면접형과 서류형의 서류평가 반영 비율이 다르다고 준비 방법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전형 모두 학업, 진로 합치면 80%나 되니까 학업, 진로 둘 다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 면접형의 경우엔 올해 대부분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이 증가해서 성적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국대를 지원하기엔 성적이 다소 부족했던 학생들은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자, 2등급 초반에서 2등급 중반 학생들 교과 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함 6 최저 있으니까 요거 충족 여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올해부터 국, 수, 영, 사, 과 반영인 만큼 인문 계열은 과학, 자연 계열은 사회교육 과목도 신경 써주세요. 자, 그리고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 학생들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신 종합 전형이더라도 2등급 후반까지는 성적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DKU 면접형, 서류형 어딜 준비하건 제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두 역량 모두 우수한 학생이 긍정적 평가받으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 DKU 면접형은 모집 인원이 확대돼서 입결 소폭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학생들이라면 전략적 카드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꼭 공유해 주세요. 이 단순한 정보를 몰라서 잘못된 원서를 쓰거나 충분한 합격 기회를 아쉽게 놓친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매주 양질의 정보로 찾아올 테니 같이 힘내보자고요. 끝까지 파이팅입니다.